자, 임대차의 존속기간입니다. 최장기간인데 과거에는 최장기간에 대해서 2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규제에 남아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최장기는 무제한이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영구무한으로 뭐 할 수 있죠?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교재를 좀 보시면 최장기에 제한해 가지고 임대차의 최장 존속 기간은 제한이 없다. 그리고 위의 기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걸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걸 좀 지워주시기 바라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개정을 한 게 아니라 651조 자체를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항도 없어졌기 때문에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부분도 지워버리셔야 돼요. 아무튼 최장기간에 대해서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최단기간이죠. 최단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 하게 되냐면 소멸이 되게 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겠죠? 왜 잘 나옵니까? 우리는 뭐 왠지 막 2년을 막 보장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잘 나와요.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요. 따라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돼요. 근데 교재를 잠깐 보시면 3번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합의한 갱신 해가지고 B 토지 임차인의 뭐가 나오죠? 갱신 청구권이 나오는데 요건 좀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고, 넘겨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나와요. 좀 설명을 드리면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은 굉장히 특이해요. 일단 요건은 만료 후입니다.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에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말 없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임대차의 뭐죠? 법정 갱신이 되고요. 존속기간은 뭐가 되냐면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고, 주의하실 것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임대차가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이유로 제3자가 제공한 것이 소멸되는 것은 담보고요.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건이 특이한 점은 만료 후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택 임대차든 상가 건물 임대차든 전세권이든 법정 갱신이 안 되게 막으려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미리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차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이 된다는 점이고요. 존속기간은 뭐가 되죠? 약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가 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게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가지고 제가 여기 적어드린 내용이 나와 있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 효력해서 1.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니까 물권자는 스스로 알아서 뭘 해야 돼요? 사용 수익해야 되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임차인은 뭘 얻어요? 만족을 얻죠. 1번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이런 의무 없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2번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목적물을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되므로 임차인이 수선했다면 임차인은 무엇을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이러한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배제가 되는 것은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규모 수선의 경우에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측에 3번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고요. 4번 임대차 계약도 유상이므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를 좀 정리해 드리는데 임대는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이거는 주택임대차도 공통된 내용입니다. 새 들어 살다가 집이 불나서 돌아가셨어요.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닌 거죠. 또 세를 줬는데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털렸어요. 임대인이 책임질 일은 아닌 겁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요. 대가를 지급하고 물건을 빌린 거니까 그것도 뭐예요? 임대차입니다. 따라서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 경우에는 불이 나서서 투숙객이 돌아가시면 임대인인 여관방 주인이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되고요. 여관방에서 하룻밤 자는데 도둑이 들어가서 다 털어간 경우에 임대인인 여관방 주인이 뭐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없지만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에는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것이 핵심 판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넘겨보시면 굉장히 복잡한데 아까 잠깐 수선 의무에 대해서 말로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60페이지 오시면 2002년도 판례죠. 이거 전했던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무슨 의무를 이해한다고요?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한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따라서 원상복구 특약을 한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죠?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는 결국 요거죠.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1. 임차인의 권리에서 1번 목조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사용 수익의 범위는 용법에 쫓아 사용해야 되고요. 만약에 용법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해지당하고 해지 통고당하고 해지 통고당하면 뭐죠? 해지당하면 임차권은 뭐죠?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 임차권의 대항력이죠. 자,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라면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우측 상단의 양거래입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까지죠. 그럼 여기서 일단 임차권자가 임차권 등기라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제가 읽어본 이유는 뭐냐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이란 말 때문에 제가 읽은 거죠. 왜요? 이러한 등기 청구권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권 등기 안 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B죠. B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한 후에 이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을은 토지에 대한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지만 토지 임차인이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뭘 하면요? 보전 등기라면 임차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비용상한 청구권 해가지고 가해가지고 임차인은 필요비 상한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상한도 청구할 수 있는데 교재 한번 읽어봐야 돼요. 상한 청구권의 내용입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에 들인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필요비를 언제요? 지출한 때는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곧 상한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한 때 청구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임차인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요. 자,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점유자는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해. 그래서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한 때 청구하고요.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한 때, 유익비는 뭐죠?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4번 제척기간 해가지고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목조물을 반환한 날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 있고 4번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라본에서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우측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건물 등의 임대차와 토지에 관한 임대차가 좀 달라요. 일단 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에 대해서는 전세권하고 똑같아집니다. 자, 임차인이 살면서 뭔가를 부속을 시켰어요. 부속시킨 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이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는데,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고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건물 등의 임차인은 전세권자와 마찬가지로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다. 적어놓으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전세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된다고요?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가지고 건물 임대차와 전세권을 뭐죠?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따라서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갱신 청구당하면 이제 임차인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는 뭐하고 똑같아요?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근데 전세권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상권과 똑같고 지상권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상권은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죠. 견고한 건물이면 30년, 15년 이런 식으로. 근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단 기간이 뭐 되잖아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토지 임대차가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건 이미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겠다는 말은 나가란 얘기니까 이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고 갱신 청구했다가 뭐 당이고 거부된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된 경우에도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뭐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56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1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그럼 뭐란 말이죠? 부합됐다는 얘기죠.
부합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임대인의 동의로도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한정되지만 다시 말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든지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환 청구 그러한 제한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전세권 할 때 이런 말씀드렸죠. 무단으로 중축을 할 때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부합시키는 게 낫다.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무단으로 중축했다면 어차피 뭘 청구하지 못해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경우에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무단으로 중축하는 경우에는 부합시키는 것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 포기될 수 있다. 맞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죠. 4번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앞뒤 뒤바뀌어 있죠. 우리가 유치권 할 때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한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뭘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뭘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물론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답은 4번이죠.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와 같은 재산이 없습니다. 오늘 시끄럽죠? 아까는 또 대모하더니 또 오늘은 지금은 또 왜 때? 그 앞에 그 식당 개업했다고 막 춤추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 이렇게 식당 개업하면은 아우 좀 잘 돼가지고 좀 오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안쓰럽더라고. 우측 2번 사업하다 망하면 완전히 그 가정이 힘들잖아요, 그죠? 안쓰럽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가서 먹어줄까 생각 중인데요. 우측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서 옳은 것은 자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맞죠? 필요비는 지출 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입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그럼 이게 뭐죠? 부합된 거니까 부합됐으면 뭐로 가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가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X죠.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X.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 뭐가 있을까요? 그죠? 숙박 여간방에서 하룻밤 잔 거 그죠?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경우에는 규정이 다 적용되지 않아요. 다. 근데 뭐는 적용되냐면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간방 하룻밤 자는데 아줌마가 와서 아저씨 지금 1시간 넘는데 왜 안 나가세요? 하길래 내가 해지 통고하셨군요. 6개월은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다 적용되지 않아요. 다. 다만 필요비 유익비는 투숙객 또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간방에서 하룻밤 잤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려요. 그래서 아줌마하고 불렀는데 이 아줌마가 대꾸도 안 해. 막 문 두드리고 인터폰에도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쫄러지 뛰어나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형광등 사다가 꼈다면 나갈 때 형광값 등값 주세요라고 뭐는 청구할 수 있죠? 비용은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비용 상한 청구권만 인정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하잖아요? 인정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부수물 매수로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뭐죠?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니까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의 의무에서 1.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가해가지고 꼭 금전일 필요는 없고 물건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원칙이 후불입니다. 월세면 월말, 년세면 연말, 수확물이면 수확 후 지체 없이 돌려주게 되고요. 나임, 차임 증감 청구권 해가지고 A,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과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큰 의미 없고요. 넘겨보시면 B번이거든요. 일단 B번은 옆에다가 마지막에 무제한, 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566페이지예요. 566페이지 맨 위에 B번. 그죠? B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예요? 무제한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 B의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20분의 1을 증액 경우에 초과하지 못하고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건 뭐만요? 전세권과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만 제한입니다. 임대차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담보 물권 해가지고 A, B, C가 나와 있는데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임을 못 받았어요. 차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과실이나 동산을 압류를 하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정질권이라고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했다면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법정 저당권의 개념 우리가 전해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과실이나 동산을 압류하는 건 뭐가 돼요? 법정 질권.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뭐죠? 법정 저당권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법정 질권에 대해서 개념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라번 해가지고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제해가지고 2기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다. 몇 기입니까? 2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2번 임차인의 보관 의무인데 읽어봐야 됩니다. 밑에 두 번째 줍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임차물을 보관해야 돼요. 반환할 때까지. 이거 조심하시죠. 언제까지요? 반환할 때까지. 어떻게 치사하게 나와요?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러면 X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임대차 계획이 끝나는 날인데 돌아오는 주말에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언제요? 반환할 때는 주말인 거고 끝나는 날은 뭐죠? 오늘이니까 달라요. 그래서 임대차 종료 시가 아니라 반환할 때까지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수리할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통제해 줘야 되고요. 우측에 맨 위에 나와 있죠. 누군가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뭐죠? 통제해 줘야 됩니다. 판례는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밑에 3번 무단 양도 전대할 수가 없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물을 반환해야 되고요. 5번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이러한 의무는 연대에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해 줍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목적물에 대한 공과금, 건물가격 등의 인상으로 임대료 변경률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뭐죠? 무효입니다. 2번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8조 규정은 월세가 있는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보증금인 채권적 전세금만 있는 임대차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X. 보증금에도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이 특약.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그죠? 따라서 이건 유효예요. 유효.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증액 특약을 하면 유효하니까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만 계속 보시면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원래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4번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감액을 못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니까요. 5번 차임의 증액을 청구했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 시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차임 증감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게 보시면 참 별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내니까 좀 까다로워지게 되죠. 그죠?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번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가지고 의미, 민법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경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어요.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왜요?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다.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다만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이유는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 대해서 을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뭘 부담해요? 책임을 부담하고요. 동의를 받아주지 못했다면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동의 없는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겁니다.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택 임대차의 경우인데 만약에 이것이 주택 임대차인 경우라면
이때 병은 아무리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뭐가 안 생겨요? 대항력이 안 생겨요.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나가라고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무단으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전대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에요. 그죠? 정리해 볼게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동의를 받아줄 책임,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추정할 수가 없으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나가라는 의미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병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전대차한 경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요. 을이 병에게 또다시 전대를 했고 다행스럽게도 갑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병이 이제 뭐가 됐죠? 전차인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보다 작아야 된다. 존속기간도 보증금의 액수도 뭐죠? 작아야 되고요. 을의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 따라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을의 임차권을 뭐 되잖아요? 소멸시킬 수는 없고요. 따라서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더라도 을의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병의 권리는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갑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요. 고장난 곳이 있다면 고쳐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냐면 을한테. 갑한테는 요구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병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므로 의무는 병이 갑에게 직접 부담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차임도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갑한테 줘야 돼요. 만약에 관행에 따라서 을에게 이미 지급했더라도 갑이 병한테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병은 갑에게 이중으로 지급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상식적이지 않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병이 차임을 을에게 주고 갑한테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갑이 엿먹을 수가 있어요. 을한테 갔더니 을이 뭐라 그래요? 병한테 가서 받아 이럴 수 있고 또 병한테 갔더니 뭐죠? 병이 을한테 이미 줬는데요 해가지고 뭐예요? 탁구 치듯이 핑퐁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명문으로 병은 자신이 을에게 임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가서 월세 주세요 그러면 뭐죠? 병은 갑에게 줘야 되고요.
을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부분만 좀 검토해 볼까요? 자,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570페이지 보시면 대페이지에 좀 풀어볼게요. 대페이지. 임대인이 동의 없이 한 임대차의 양도는 1번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지만 임대인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572페이지 오시면 57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가 나오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간에 딱 중간에 임대인 보호를 위한 예외입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전차인의 보호를 위한 예외해가지고 1번 임차권이 소멸되면 전차권도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갑과 을은 합의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시키더라도 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별 보호 규정을 두고 있고요. 2번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해지 통고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잖아요. 그러려면 전차인에게 그 사실을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를 하고 부동산이면 6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뭐죠? 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3번 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우측의 맨 위에 4번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여기다 볼까요? 자, 건물 임대차, 건물 등의 임대차인데 전대차의 경우에 전차인도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의하실 것은 전차인이 부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어야 돼. 누구한테요? 임대인.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을의 임차권도 소멸되고 병의 전차권도 소멸된다면 을이 부속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사줄 수는 없죠. 왜? 어차피 을도 뭐예요? 떠나야 되잖아요. 따라서 부속물 매수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갑한테 하는 거고요. 갑한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누구한테요? 갑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전대차입니다. 이거 좀 긴데. 전대차가 이루어지면 전차인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전차인은 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뭘요? 임대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목적물이 토지예요. 그래서 을의 임차권도 소멸되고 병의 전차권도 소멸된다면 얘한테 갱신한다고 해서 갱신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은 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이제 나한테 직접 임대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임대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면 이때는 전차인도 누구에게요?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전대차의 전차인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임대인에게 임대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예제입니다.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무단으로 전대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2번 을은 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3번 을과 병이 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까지 맞죠? 5번이 답인데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 아파트인데 방 한 칸 자취생에게 빌려주는 경우, 이때는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그 다음 보증금과 권리금에서 보증금에서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판례 보지 마세요. 이분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예요.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임대인 마음이다. 누구 마음이? 임대인. 따라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요구하지 못한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675페이지 오시면 권리금이 나오는데 권리금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대차 종료가 나오죠. 일단 존속시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데 이번 해지 통고가 나와 있죠. 이게 중요한데 일단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쯤에 임차권이 소멸돼요.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 약정,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지 통고로 보고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하면서 어떤 약정을 했냐면 단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 해지 사유를 정해놨는데 실제로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서 해지를 하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 있다가요? 6개월 있다가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는 거다. 아니면 단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했는데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됐다는 사유로 해지를 하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요? 1월이 지나야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이 해지는 그냥 해지가 아니라 뭐죠? 해지 통고이기 때문에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6월이 경과해야 비로소 임차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또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쌍방 모두가 죄송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해지, 계약의 해지율이 즉시 발생하는 것들은 한번 꼼꼼히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종료 효과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민법 규정 내용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5점. 이번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이건 뭐죠? 약정 해지고요. 이때도 뭐죠? 퇴지 통고할 수 있죠. 3번 임차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계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유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뭐는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임대차 계약의 해제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임차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5번 이게 차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뭐죠? 해지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강행규정이다. 조심할 것은 비용 상한 청구권만은 뭐죠?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지만 비용 상한 청구권만은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약집도 좀 같이 가져오십시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에 나오면 뭐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먼저 요약집을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